요즘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군대 제대하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되시고 나서부터 조금 힘드셨는지 한두 해 지나고 나니까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집에 같이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만 남고 모두들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뭐 할머니를 이렇게 뭐 케어해드리거나 그런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해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죠. 제가 이제 가끔 뭐 방학 때 이렇게 한국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아니면 뭐 집에 계실 때 이러고 보면 뭐 얘기를 해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시고 저희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 이제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면 항상 우리 젊은 선생님 그러면서 총각 선생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봤을 적에 되게 막 억장이 무너지죠. 예, 조금 옛날에 이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랄까 가족이니까 힘들고 슬프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슬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는 할머니가 조금 더 그냥 뭐 편하실 수 있게, 뭐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 언젠가 이제 한국 들어갔을 적에 할머니 뵈러 가면 할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친구분들 사귀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막 재밌게 놀고, 예, 그런 모습 봤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 오신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되셨죠 지금. 예, 저희 딸이 태어나고 1살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저희 딸이 지금 1살이 이제 곧 11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다 되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따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합치게 되고 같이 살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깜빡깜빡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예,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치매가 오시고, 치매를 뭐 처음 겪으시는 가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 초반 타이밍이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네, 그 초반이 진짜 힘든 시간인데, 제가 옆에서 이제 쭉 봐오면서 느낀 걸로는 약간 본인 스스로는 본인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나를 약간 바보를 만드는구나, 내지는 약간 그런 거에 빠지세요. 본인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깜빡깜빡 한다고 나를 약간 바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게 되고, 이게 초반에는 약간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 데서 엄청 많이 싸워요, 가족들하고. 저하고도 싸우고 저희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아버지하고는 거의 뭐 맨날 싸우고, 심지어 이제 손자들인 저희 애들하고도 엄청 싸우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할머니가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는 왜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를 만드니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시는, 그게 거의 그 치매 단계 약간 초창기 제일 초기 증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계시고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그런데 자꾸 이유 없는 걸로다가 너무 많이 큰 소리가 나오고 싸우게 된다면 살짝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이 약간 그 기억력
기억이 이렇게 뒤돌아서 약간 까먹는다든지 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기억에 약간 혼돈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그 중간중간을 뭔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지는 그 전에 있던 다른 기억들과 약간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망상 같은 게 조금 생겨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가족들을 또 그런 걸로 약간 힘들게 만들기는 해요. 이제 되게 힘든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를 아주 그냥 달달달달 엄청나게 볶았었죠. 뭐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드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막 공격을 하니까 아버지가 막 벼랑 끝에 밀려가지고 아버지도 자꾸 이제 막 그 너무 많이 싸우게 되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자꾸 이제 그걸 피하시는 거죠.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족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치매 환자인 이분이 환자다, 약간 정상인데 이러는 게 아니라 환자다라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지금 말하는 게, 화를 내는 게 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그 치매 환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세요. 왜냐하면 절대 아닌 것 같다가 자꾸 싸우게 되니까,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잃어가지고 그런 싸움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가족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단계가 되면 그냥 주변의 가족들로 엄청 의심을 많이 해요. 막 별의별 걸로 다 의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다 적이 돼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제일 집에서 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냥 저도 제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랑 너무 부딪히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가끔씩 또 정상적일 때가 있잖아요. 항상 360일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시간도 있고 아닌 시간도 있고, 기억이 이제 혼동이 와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건데, 그 타이밍이 될 때가 가족들이 진짜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언제쯤 느낄 수 있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인의 그 나이가 좀 젊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 자꾸 과거가 현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어디 계시냐, 왜 여기 지금 할머니 어디 가셨냐, 우리 엄마 어디 갔냐,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그럴 때 그걸 현실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받아들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 그때가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할머니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엄마가 여기 엊그제까지 있었는데 죽었다니 무슨 얘기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저기 계셔,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길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또 말을 못하고, 그 타이밍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러고 그 정도 시기가 되면 가끔씩 제가 누군지 까먹어요. 제가 누군지 까먹는다든지, 저희 애들, 저희 아들 딸들 보고 이제 그 아들이 저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시기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가족들이 힘든 게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이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뒤돌아보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러고 얘기했다가 뒤돌아서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망상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몰아붙여서 뭐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이제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 뭐 저를 뭐 젊은 선생님으로 본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내가 누구야? 그때 제일 하면 당황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절대 대답이 안 나와요. 예.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순간 저를 빤히 쳐다보고, 근데 너는 누구니?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엄마라고 불러주고,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가 낯설게 대하면, 그러면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지금 그런 단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어머니가 자꾸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야 된다, 예,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된다, 내지는 선생님 뭐 학부형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뭐 내지는 뭐 이모한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집에서 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어딘가 돌아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요즘 단계가 약간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랑은 와이프랑은 밖에 나와서 이제 일 보고 있었고, 애들 학교에 갔고,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잠깐 샤워하시러 들어간 한 30분 사이에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셨는데, 신발 신고, 그리고 이제 애들 사진 다 들어있는 앨범을 하나 들고, 근데 그 앨범을 들어간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이제 핑크색 앨범을 하나를, 너무나도 크고 핑크색 핑크한 앨범을 하나 들고 집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동네를 차 타고 찾아봤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랑 와이프랑 둘이 같이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럼 저도 이제 뭐 근처 어디 있겠지 그러면서 차 타고 이제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집에 동네에 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돌았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고. 그게 뭐 오후 한 2시 뭐 이렇게 좀 됐을 때였거든요. 어머니는 집에서 한 12시 반쯤에 집을 나가셨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간 지 한 1시간이 조금 더 된 거라, 제가 지도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모든 반경을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그 반경까지 차 몰고 다 가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네, 한 번은 일단은 가봐야 되니까 차로 지그재그로 돌면서 막 가고,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 나타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니까, 옆에 우편 부달부들 막 만나면 걔네들한테 어머니 사진 보여주고 연락처 주면서, 혹시 돌아다니다가 잃은 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라도, 뭐 어디다가 좀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내 연락처 주면서 저한테 연락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는 이제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인상착의나 이런 거 신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와이프는 경찰서에 있었고, 저랑 아버지랑은 차 타고 서로 막 돌아다니면 찾고 있었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것저것 다 활용해가지고 찾느라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네 커뮤니티 이런 데 여기저기다가 어머니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몇 시점 나갔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 핑크색 앨범 때문에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거기다, 나 핑크색 앨범 들고 가는 사람을 봤다. 그 다 저희 동네 근처인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는 거 봤다. 그게 글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랑 이제 저랑 둘이서 그쪽 지역을 막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막 그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 서치하면서
막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찾고 그러는데 어느 한 또 친구는 여기 저희 윗동네에 있는 어디 학교 근처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왔던 그 첫 번째 글이 거기 안에 일하는 직원인데 앨범을 든 분이 들어왔다가 영어를 못하고 해서 돌아가시라고 학교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주변을 막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 주변에서 이제 그 위로 가는 길, 밑으로 가는 길, 뭐 옆에 공원 내려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냐, 핑크색 앨범 들고 있는데 본 적이 있냐, 이런 거 막 서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때가 벌써 이제 4시가 다 될 때였어요. 그때 약간 한 5시 정도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제 못 찾으면 아직 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까지 안 나타나면 큰일 났는데요. 오늘 밤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주변을 막 찾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경찰서로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똑같은 그 인상착의를 한 그 할머니가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이 출동을 했으니까 저보러 가보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어디에서 막 다른 사람들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차 타고서 부랴부랴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로 갔더니 이제 경찰도 거기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여기 사람 할머니, 에이시안 할머니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한국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제 조카예요, 조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순간 제가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막 엉엉엉 울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있는 그분들이 혹시 또 오게 되면 연락해 준다고 제 연락처랑 집 주소랑 제가 다 적어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갤럭시 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PS, 그런 거에서 어머니 신발에다가도 심어 놓고 여기저기다 조금 놔뒀죠. 혹시 또 나가시거나 그러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집에 있다가 어머니를 혼자 둬야 될 상황이 되면 웬간하면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를 태우고 나가게 되는, 지금이 약간 그런 단계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뭐 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 역시도 이제 우울증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울증 약도 드시고 계시고, 지금은 뭔가 살짝 그렇게 조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지만 뭐 그렇잖아요. 이게 치매라는 게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지만 이제 요게 또 한 번 더 지나가면, 그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이제 뭐 집에서 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요양원을 보내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요양원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미국에서 젊었을 때 뭐 미국에서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뭐 메디케어도 안 되고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현재 이제 오바마 케어 그거 보험에서 하고 계신데 그거 갖다가 해서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그냥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집에서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들이 최대한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어머니 옆에서 최대한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조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에도 조금 그런 게 어머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죠. 근데 치매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이제 가족들, 치매 환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가족끼리 그런 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정말 가족으로서는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검은 머리가 나오는 그 회춘의 시기로 돌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완전 이제 은발인데, 정말 사람 몸이라는 게 신기하게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어린 기억으로 돌아가니까 검은 머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야,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기억력이 과거로 돌아가서 젊어지고 나니까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 좀 해석은 과학적으로는 뭔가 해석이 안 되지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 어머니도 조만간 그 정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되게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어머니가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단계가 제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이 바로 전 단계, 전전 단계에 어머니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스스로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딱 맞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100%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닌 거니까 스스로 그거랑 계속 부딪히면서 본인도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주변하고 싸우게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아버지도 너무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히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시기가 되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의심 뭐 이런 게 지나가고 완전히 그냥 기억이 어느 정도 젊었을 때 과거에 지금 머물러 계신 거라, 지금 상태의 어머니가 차라리 오히려 행복해 보여요. 주변에 약간의 치매기가 있거나 그러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 개념 말고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게 지금 아파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잘 견뎌낼 수 있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서로 같이 싸우게 돼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치매 관련해서 치매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같이 주변에 있는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어느 가족이든 한 명쯤은, 건너서 한 명쯤은 항상 그 치매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뭐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가족 중에 치매를 안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힘내시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그런 현 상황을 본인도 알아야 되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렇고 조금 뭐가 이렇게 보다듬고 해주지 않는 이상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의 힘이, 많은 도움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역시도 어머니랑 뭐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가족분들 중에 치매가 있으신 그런 가족분들 있으시면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더더욱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외롭거나 우울증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족들이 많이 보담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그냥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